안녕하십니까. 전에 했던 그 백승희 작가님이 하도 위트 있게 해가지고 저는 장사꾼으로 쓰기를 나왔는데 과연 위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주포 출신입니다. 주포 출신이고 어려서 저는 이제 그 인천으로 가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나이가 이제 60, 한국 나이로 요즘엔 나이가 좀 헷갈리시죠? 60 하나인지 셋인지 저도 좀 가끔 헷갈리는데 제가 62년 범띠입니다.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그 이제 조금 살았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뭐 70, 80, 뭐 100세 세대니까 뭐 사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장사꾼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인터불고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텔업, 관광업, 뭐 골프장업, 냉장업,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유럽의 32개국에 우리가 식품을 수출을 좀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제일 장사하기 좋아하는 건 이제 와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이 와인을 내가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 보령시에 대한 사랑은 내가 있는가? 근데 저는 정말 보령시를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제가 10년도부터 4년간 집필했던 정책 제안서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보령을 사랑하고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다음에 특히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장사를 하면서 저는 사업가라고 생각하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사를 즐기는데요. 이 장사치들이 가장 근본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익입니다. 이익. 그러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유되는 것이 내가 살아온 뒤안길이 이익만 지금 해서 지독하게 해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내가 태어난 곳을 가보자 하는 그런 심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런 어떤 영향을 받는 건지 2013년도 이때 보령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보령시는 장벽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시도를 하다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보령시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얻은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겠구나. 이게 장사치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제 60이 넘고 이제는 고향으로 진짜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돌아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텔업을 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인터불고 그룹은 이제 잠깐 소개를 하면은 저희 이 창업자가 그 스페인에서 유명한 원양 그러니까 선박왕이라고 유명해 우리 교과에서도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좀 하도 좀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니까 자기 이 후계자로 이제 저를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인터불고 그룹 제2 회장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인터불고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4년 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보령에 약간씩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보령의 비전이 제가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이 보령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특히 관광 인프라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지금 현 시장님한테도 많이 그 간곡히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또 충남 지사였던 김태흠 지사님께도 내가 여러 번 제안을 했어요. 야, 보령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벽이 있다. 근데 보령의 출신들이 우리 기업인들이 몇 명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임에서도 얘기해 보면은 야, 보령시에서 가서 사업하면 망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보령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계시고 또 보령에 지금 현재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시는 고향을 지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해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 타지에서 기업을 하고 고향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길이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제안도 해봤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정책 제안서라는 거를 제가 한 400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한 4년간을 써가지고 세계 사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도 해보고 했는데도 여기 전에 보령발전협의회에서도 제가 강연을 여러 번 했어요. 사실은 김익수 회장님 때도
몇몇 분들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했는데 다 좋다 그러는데 보령시는 막상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이게 막혀요. 안 돼요. 그게 답답하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4년 전서부터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고요. 보령을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주제가 오늘은 보령을 문화로 바꾸자. 근데 문화가 아니고 저는 문화 관광 도시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전초 기지로 마중물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가진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일궈온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일정 부분을 한번 보령에 투자를 해보자 이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강연을 내가 선뜻 응했는데요. 이 보령시가 제가 한 예를 좀 한번 들어보면은요, 이 보령시가 답답한 게 우리가 좀 하나를 비등해 보면은 여수시가 있습니다. 여수시에 제가 자문위원이고 이번에 와인 축제 대장을 좀 맡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있는 중인데 이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라는 거를 개최를 하고 나서 거의 모라토리움 수준까지 갔어요. 시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재정 자립도 전국 꼴찌에서 3번째 이 정도까지 아주 형편없는 도시가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시장의 새로운 시장님이 모든 것을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뭐 어쨌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인사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다 자천시켰어요. 그 언론에도 몇 번 났었죠. 그렇게 해서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여수가 여러분들도 공히 알다시피 우리나라 여행지, 관광지 1호가 됐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물론 22위로 상당히 높아졌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보령시에도 그런 인프라가 있고 충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게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해수욕장이 저 어렸을 때 해수욕장하고 지금 해수욕장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뭐가 없느냐? 결국은 소비자가 시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느 다른 도나 이런 시에서 여기를 와서 즐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한정돼 있고 거의 고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안 중에 보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령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 문화를 바꿔야 된다. 관광 문화를 바꾸면 뭐가 바뀌느냐? 결국은 시민들이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금 덜 내고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한 가지 예를 제가 예수시를 잠깐 예를 들었는데 이 헝가리 에게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와인 때문에 많이 가는 지역인데 아주 5만 6천의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 도시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가지고 1년에 연간 140만 정도 외국인이 와요. 그 왜 오느냐? 그 에게르라는 지역은 북부 지역인데 헝가리에 부다페스트의 한 40km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우리는 이 보령시처럼 탄광촌이에요. 채석장도 많았고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을 주로 캐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는 와인이라는 것과는 이꼬르 관계가 성립되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와인 도시로서 전 세계 유명 관광지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시장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거기에 그 와이너리, 그러니까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카스라는 그 남부지방에서 와인이 많이 나는데 이거를 저장고가 그러니까 채석장이 이렇게 이제 다 폐광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데다가 저장을 누군가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와인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인이 맛있으니까 이걸 관광 상품화를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와인 저장고로서 전 세계의 유명 와인들이 거기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니까 그걸 사 먹으러 오니까 그냥 벌크라 그러는데 우리가 원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자기가 브랜딩 만들어서 저장하고 그걸 또 가지러 와요. 그러니까 영속성이 있는 거죠. 지속성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러 오고 만든 걸 반복하면서 뭐가 와요? 관광객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 헝가리가 상당히 좀 그 동유럽 중에서도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GNP가 아마 3만 1,000이나 2천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그 작은 도시가 5만 불이에요, 5만 불. 그 동네 사람들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 사는 와서 먹고 마시고 쓰니까 누가 부유해 지느냐? 시민들이 부유해 지는 거예요. 근데 보령시는 그럼 왜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안 하느냐?
안 하지는 않겠죠. 충분히 많은 노력도 할 것이고 공무원들이 밤새서 고민도 할 것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그 가끔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지적을 하는데 머드 축제가 대표적이잖아요. 보령이 국제 글로벌화되어 있는 축제 중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럼 과연 머드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진정한 고민을 해봤느냐라고 제가 반문도 해요. 대화를 하면서 없어요.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복지는. 그죠? 상당한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이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지역 관광을 가지고 논하고 있다. 그래서 여수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여수시가 아까도 했죠. 모라토리엄 직전까지 가가지고 7년 만에 전국 관광지 1위가 됐어요. 여러분들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 아시죠? 예, 여수 밤바다라는 거를 메인 타이틀로 여수에 가면 어떻게 가봐야 되느냐. 바닷가에 한번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바닷가에 5만 콘도 유명한 뭐 신라 스테이스부터 콘도 호텔이 없는 게 없어요. 꽉 찼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약들이 있잖아요. 여수시장님 하는 말이 한마디가 딱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늘 하시는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기업이 투자를 하면은 나가서 반기고 기업이 하고자 하면 무조건 도와줘라. 공짜로 해도 줘라. 결국은 기업이 시에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인들, 우리 같은 장사꾼들은 망해서 나가려고 안 한다. 망해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건 예를 들어 그에 호텔을 줬다. 어떤 메인 페스티벌을 만들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오게 하는 걸 공무원들 힘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서 이 자리 옆에서 제가 연예인 짜장차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같은 몇몇 기업인들이 모아가지고 무료 봉사를 합니다. 연예인들 한 140명이 회원으로 두가지고 우리들이 돈을 모아서 그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은 좀 어려우신 어른들을 위해서 짜장 좀 만들고 스킨십도 해주고 공연도 해줘요. 우리가 2시간씩. 제가 보령시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쪽은 안 와요. 수도권만 하고 있는데도 뭐 꽉 내년까지 꽉 차 있는데 제가 여기를 좀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예인들이 여기 너무 멀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내니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벽이 딱 또 부딪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안 하겠대요. 못 하겠대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깨지 않는 한 보령은 발전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숙되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중지를 모아서 시장 우리가 투표권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투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의 잠재 능력, 그다음에 제가 여러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느끼는 이런 인프라를 가진 데가 없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아까 우리 백승효 작가님께서 말씀했지만 제가 86개 섬을 김익수 발전위원장님 하실 때 제가 그 행정선을 빌려서 제 돈을 내서 여기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태워서 제가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왜 보령은 정체되어 있을까? 왜 시민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끌지 않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인구가 15만에서 지금 떨어져서 9만 몇천 명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 하나 딱 그 파워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보령시에는 파워 브랜드가 없구나. 있다고 해도 글로벌 축제인 뭐 머드 축제 사실은 돈 적자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탑하는 거는 시민의 힘이고 여기 계신 분들의 목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오느냐? 곧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세대들한테 복지가 가는 거죠. 그게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녀 대학도 예를 들어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이 막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저는 좀 어떻게든 제가 마중물이 되어서 뭔가 좀 발전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작은 힘이지만 그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휴게소에 가다가 휴게소니까 어디죠? 여기 우리 오다 보면 중간에 서해대교에 있는 휴게소가 뭔가요?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행담도 휴게소에 딱 들렸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앞에 딱 마트라는 데가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신뢰를 갖고 이 일을 추진하면은 반드시 신뢰에 대한 능력으로 보상이 된다라는 말이 저한테 영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자기 의치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보령시가 좀 더 발전하고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던 젊은이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고 이게 반복되면서 재생되는 그런 보령시를 만드는데 저도 일조하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일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